안녕하세요. 별걸 다 리뷰하는 남자 에릭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제품은 바로 이겁니다. 이 제품은 해외 직구 사이트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스마트폰입니다. 알리에서 찾아보면 이런 듣보잡 스마트폰 제품의 종류가 워낙 많습니다. 가격도 보통 10만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매우 저렴한 스마트폰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과연 이 스마트폰이 정말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그리고 가성비 제품으로 구매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스마트폰의 구매 가격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만원대에 구매를 했고요. 컬러는 화이트, 블루, 골드, 블랙 4가지가 있었는데 전 블랙 컬러로 선택을 했습니다. 제품은 이렇게 안전하게 잘 포장된 상태로 잘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스 외관도 찌그러진 부분도 없고요. 박스 상단에는 안드로이드를 상징하는 캐릭터인 안드로보이가 그려져 있고, 그 밑에 그냥 영어로 스마트폰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왕이면 그냥 프로맥스 이렇게 제품명을 써놨으면 나름 더 괜찮아 보였을 것 같은데, 그냥 스마트폰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왠지 좀 더 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박스 옆쪽에는 회사명과 주소 그리고 이메일까지 적혀 있는데,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중국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만들어낸 제품 같습니다. 그럼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 본체가 뾱뾱이 포장이 되어 있고요. 위쪽 커버를 열면 기본 투명 젤리 커버도 들어있습니다. 마이크로 5핀 USB 충전 케이블과 이어폰, 그리고 전원 플러그가 들어있는데, 이 전원 플러그는 EU 플러그 타입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220V 돼지 코보다 이 핀 두께가 얇고 가늡니다. 이대로 220V 코드에 꼽아서 사용을 해도 되긴 하지만 아무래도 정식 규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 사용을 하다 보면 제품에 데미지를 입힐 수도 있고 안전상으로도 위험하기 때문에 정식 규격으로 변환을 해주는 이런 어댑터를 따로 구매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어댑터는 일반적인 온라인 마켓이나 다이소 같은 곳에서도 판매를 하니까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스 제일 밑에는 액정 보호 필름이 한 장 들어가 있는데, 이게 휘어지는 얇은 비닐이 아니라 어느 정도 두께가 있는 강화 유리처럼 하드한 재질로 되어 있는 필름입니다. 자, 이렇게 박스 안에 들어있는 구성품들을 살펴봤는데 기본적으로 있을 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스마트폰 본체를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전면 디스플레이 쪽은 물방울 모양처럼 생긴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이걸 제거해보면 안쪽에 기본으로 얇은 액정 보호 필름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준 거는 정말 칭찬해줄만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중간중간에 기포라던가 먼지가 들어간 채로 필름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은 노치 스크린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노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화면 상단 부분을 움푹 파서 그 파인 곳에 수화기와 카메라를 놓고 양 옆에 공간에는 날짜와 시간, 배터리 상태 같은 정보들을 표시할 수 있게 배치를 해놓은 형태가 바로 노치 스크린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스마트폰 크기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갤럭시 노트와 비교해 봤을 때 거의 차이가 없는 비슷한 크기인데, 이 갤럭시 노트 9이 6.4인치고 이게 6.7인치로 살짝 크게 나와 있는데, 사실상 육안으로 봤을 때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스마트폰 뒷면을 보면 가장 먼저 이 카메라가 눈에 띄는데, 아이폰처럼 삼각형의 구도로 3개의 카메라 렌즈가 달려 있습니다. 보통 이런 형태는 기본적인 일반각 카메라가 있고 초광각 카메라, 심도 카메라 이렇게 3개의 다른 역할을 하는 렌즈가 삽입이 되어 있는데, 이 스마트폰에 달려있는 3개의 카메라 렌즈가 과연 아이폰처럼 전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나머지 2개는 이미테이션으로 달려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카메라 렌즈 바로 옆쪽에는 후레쉬도 배치가 되어 있고, 이 카메라 부분이 본체보다 살짝 바깥으로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을 바라봤을 때 오른쪽 옆에 테두리 쪽에 버튼이 달려 있는데요. 볼륨 조절 버튼과 전원 버튼이 달려 있습니다. 위쪽에는 이어폰을 꼽을 수 있는 오디오 잭 포트가 있고요. 아래쪽 부분에는 마이크와 스피커 그리고 충전 포트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충전 단자는 마이크로 5핀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전체적인 외관 퀄리티는 나쁘지 않은 편인데, 자세히 살펴보면 살짝 좀 마감이 아쉬운 부분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컬러는 블랙으로 샀는데 실제로는 완벽한 검정색은 아니고요. 짙은 그레이 컬러에 가깝습니다. 유심은 이쪽 방향이 꼽히는 걸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옆쪽을 보시면 유심을 빼낼 수 있는 트레이가 아예 없어서 처음에 당황을 했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뒷면에 붙어있는 이 보호 스티커에 설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설명을 참고하면 이 뒤 커버가 본체에서 따로 분리가 됩니다. 뒷면으로 놓고 봤을 때 왼쪽 하단부에 자세히 보면 홈이 있는데요. 여기를 손톱으로 제껴주면 커버가 분리가 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이게 다 알루미늄 재질인 줄 알았는데 막상 이렇게 뒷커버를 분리를 해보니까 휘어지는 얇은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배터리고요. 카메라 바로 밑에는 최대 128GB 용량의 외장 메모리 카드를 삽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나노 유심을 꼽는 곳이 있는데 싱글 타입이 아니라 듀얼 유심으로 되어 있어서 이 한 개의 스마트폰으로 두 개의 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커버를 다시 끼울 때는 위아래 위치만 맞춰서 자리를 잡아준 다음에 손으로 꼭꼭 눌러주면 쉽게 커버가 장착이 됩니다.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충전 케이블만 꼽아서 충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을 꼽으면 웰컴이란 메시지가 나오고 배터리 충전 상태를 보여줍니다. 현재 배터리 상태는 100% 완충 상태고요. 이제 스마트폰에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전원 버튼을 길게 한 2-3초가량 누르면 전원이 켜집니다. 현재 유심은 꼽지 않은 상태라서 유심 카드가 없다고 지금 나와 있고요. 화면 중앙 쪽에는 현재 시간과 날짜가 표시가 됩니다. 카메라 성능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메라 성능은 이 갤럭시 노트 9과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선명도에서 노트 9이 훨씬 좋고요. 색감 차이에서는 노트 9이 조금 누렇게 나오는 반면에 이건 좀 더 화이트 톤으로 깨끗하게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드래그해서 화면을 밀면 잠금 패턴이 나오는데 제가 아까 전에 미리 설정을 다 해놔서 뜨는 거고요. 초기에는 그냥 바로 메인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기본 화면 세팅은 이렇게 몇 가지 앱들이 깔려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갤럭시 노트 9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안드로이드 폰과 동일합니다. 화면 상단을 내리면 기본적인 설정도 할 수 있고요. 메인 화면에서 드래그로 축소시키면 메인 화면을 편집하거나 위젯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후레쉬를 한번 켜볼게요. 후레쉬도 이상 없이 잘 켜집니다. 와이파이 신호도 잘 검색이 되고 연결도 잘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동영상은 생각보다 화질도 깨끗하고 끊기는 현상 없이 플레이가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 제품을 켰을 때 기본 세팅 언어는 영어로 되어 있고요. 설정에 들어가면 한국어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네, 일단 이 스마트폰을 제가 간단하게 잠깐 동안 사용을 해봤는데요. 기본적인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는 방법과 동일해서 사용을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카메라 사진 촬영은 그럭저럭 사용할 만한 수준이고 동영상을 재생해 봤을 때도 끊기는 현상 없이 화질도 선명하게 플레이가 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이 스마트폰의 최대 단점은 터치에 대한 반응 속도가 좀 느려서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터치 반응 속도뿐만이 아니라 원래 시스템 자체가 좀 느린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 때문에라도 이걸 메인폰으로 사용하기에는 아무래도 별로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중국의 한 중소기업에서 만들어낸 것 같은 저가형 가성비 스마트폰 폰12 프로 맥스라는 모델을 리뷰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제품에 대한 저의 솔직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아무리 가격이 싸다고 할지라도 이걸 메인폰으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차라리 좀 더 비싼 돈을 주고 사더라도 이름 있는 브랜드의 제품을 사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굳이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그냥 서브폰으로 인터넷이나 유튜브 영상을 보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제품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오늘 리뷰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별걸 다 리뷰하는 남자 별다리남 에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